기록지는 야구를 담는 그릇. 야구 기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다. 야구 기록지다. 그것에는 무수한 빈칸에 많은 숫자와 알파벳, 낯선 모양의 기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다. 마치 암호문 같다. 기록지에 비하면 전광판 숫자와 영어는 애교 수준이다. 그러나 기록지는 야구 기자의 미천이다. 그 기록 속에는 그날 선수들이 펼친 각종 플레이가 숨겨져 있다. 처음에는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안태와 삼진, 병살 등 각 상황에 따라 기록하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일단 상황을 표시하는 암호 같은 그것들을 외워야 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 기록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그러나 조금 자신감이 붙은 후에도 작성된 기록지를 보고 해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 글자는 읽어도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수준이었다. 당시 데스크가 팩스로 들어온 기록지를 내게 건네며 어떤 선수의 기록을 물어보는데 말문이 턱 막혔던 기억이 난다. 테스트 삼아 물어본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마감 시간에 바빴던 탓에 그는 자기가 직접 기록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했다. 지금의 나는 기록지의 기호 사이에서 기사 아이템을 찾아낼 만큼 조금 나아졌다. 야구 기자는 자신이 취재한 경기가 아닌 경우도 마감을 해야 할 때가 있기에 기록지 작성과 해석은 필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오타와의 전쟁. 중졸이냐? 개나 소나 기자하겠다라는 댓글이 기사에 만약 달렸다면 이는 10중 8구 기자 중에 오타가 있는 상황이다. 문맥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특정 매체들은 기사 내용보다 오타에 매우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발견 즉시 재빨리 고친다. 왜 간혹 기사에 오타가 발생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다수의 기자는 신속 정확한 기사를 만들기 위해 맹렬히 자판을 두드린다. 일간지 기자는 신문 제작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온라인 기자들은 경쟁사보다 빨리 인터넷에 쏘기 위해서 속보 전쟁을 치른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가 찾아온다. 특히 야구 기사는 일반 기사에 비해 오타가 상대적으로 많다. 야구의 특성 때문이다. 야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수치화되는 부분이 많다.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1번 타자에서 9번 타자가 순서대로 나와 1루에서 2, 3루를 거쳐 홈을 향해 진격한다. 경기 중 대부분의 상황과 선수별 성적은 곧바로 수치화된다. 투수는 승패 방어율, WHIP, ERA 등이 다양하게 숫자로 기록된다. 타자 역시 타율, 타점, 득점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주자 상황별 타율, 득점권 타율, 투수별 상대 기록 등으로 세밀하게 나뉜다. 야구 기사는 이런 기록들이 바탕이 되어 구성된다. 고백하건대 숫자에 약한 나는 간혹 틀리곤 한다. 쓰고 나서 꼼꼼히 보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독자도 있다. 오타 발생에 대해 변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타는 숨겨진 보물처럼 잘도 숨는다. 기사를 쓰고 전송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는데도 숨어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다. 원래 찾으려면 하면 잘 안 보이는 게 세상 이치라고 매번 가르쳐주는 것 같다. 변명 하나 더. 야구장에서 기사 한 꼭지만 쓴다면 오타와의 영원한 작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야구 기자는 야구장에서 다수의 기사를 생산한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본이고 상황별 이슈나 승부처를 기사화해야 하고 수훈 선수도 따로 챙겨야 한다. 때로는 심층 분석 기사도 작성한다. 그런 기사들은 경기 상부 박스, 스트레이트, 스타, 현장 속으로, 시선 집중, 집중 분석, 한마디 등으로 세분화되어 독자와 만난다. 집현전 학자들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기사를 만들어내야 한다면 분명 오타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 못할 것이다. 짜장면 배달 왔어요. 눈썰미 있는 시청자는 경기 중 야구장 기자실에서 밥 먹는 기자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포수 뒤쪽에 기자실이 자리 잡고 있는 목동구장과 광주 무등구장은 외야에서 투수와 타자를 함께 잡는 카메라 한 켠으로 기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경기 시작 직후 밥 먹는 기자들의 모습도 얼핏 드러난다. 기자들은 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 것일까? 이유는 경기 전 빠듯한 취재 일정으로 밥 먹을 틈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 전 더그아웃은 경기 시작 30분 전 6시 30분 경기면 6시까지 개방되는데 그때까지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감하다 보면 어느새 경기가 시작된다. 6시쯤 주문한 식사도 경기가 시작할 때쯤 배달된다. 그때부터는 마감과 식사 그리고 경기 내용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옥상에서 막 내려온 초보 기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식사가 차갑게 식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베테랑 기자는 야구를 보면서 한 손으로 밥을 먹고 다른 한 손으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타 경기장 상황을 확인하며 주변 기자들과의 농담 따먹기도 잊지 않는다. 이쯤 되어야 진정한 야구 기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수들은 경기 전에 저녁을 먹지 않고 경기가 끝난 뒤 식사를 한다. 경기 전에는 주로 공복을 해소할 정도의 적은 약을 먹는다. 경기 중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의 저녁 식사 시간은 일반인에 비해 늦은 편이다. 따라서 잠을 자는 시간, 기상 시간도 늦다. 기자실 저녁 메뉴 1위는 짜장면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주문과 함께 배달이 시작되는 신속성이다. 기자실의 좁은 책상 위에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은 사치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라운드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식사를 끝내야 한다.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은 기사실 최고의 메뉴이다. 젓가락질 몇 번으로 끝나는 짜장면이 왠지 허전하면 따뜻한 국물에 짬뽕을 주문한다. 기록지와 옷에 점점이 박히는 빨간 흔적만 무시할 수 있다면 강추 메뉴이다. 밥을 먹어야 한다면 짬뽕밥이 선택을 기다린다. 시대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처한 중국 음식의 변신도 신선하다. 짬뽕과 짜장면 사이의 고민을 덜어주는 메뉴가 속속 개발되었다. 짬짜면을 시작으로 짬볶음, 짬탕수까지 메뉴가 늘었다. 야구장 중국집 1위는 인천 문학구장 근처에 있는 땡땡 반점이다. 중국집이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지역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곳 짬뽕은 전국 야구장에서 최고로 손꼽힌다. 선수단도 구장 내 식당에서 경기 전 간단하게 식사를 하지만 때로는 중국집에 배달해 먹기도 한다. 모 감독은 짬뽕을 즐겨 시키는데 팀이 연승 중이면 그 메뉴는 바뀌지 않는다. 대구구장 근처의 중국집은 매운 볶음 우동의 종류인 일명 야끼 우동이 유명하다. 하지만 기자실에도 웰빙 바람이 불었다. 10년 전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음식도 패스트푸드보다 한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강주 무등구장의 곰탕과 목동구장의 제육볶음의 선호도가 높다. 잠실구장은 선수식당의 고열량 뷔페를 함께 이용한다. 야구장에선 야구기사만 쓸래요. 어느 봄날 인천 문학구장에서 경기 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데스크부터 전화가 왔다. 어제 고생했다며 오늘 경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 편하게 즐기라는 것이었다. 전날 나는 손이 많이 가는 분석기사와 현장기사 그리고 스트레이트 여러 가지 가십성 박스까지 기사를 토해내듯이 썼다. 야구는 거의 보기 힘들 만큼 기사를 쓰느라 경기 내내 바빴다. 그런 것을 알아주듯 부장은 내게 기사를 잘 썼다며 칭찬까지 해주었다. 자판기처럼 일했던 나는 내심 공력을 쏟아부은 것을 알아주는군 이라며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다. 또 다른 미션이 떨어질 것을. 이날은 국내 야구뿐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류현진과 추신수 등에 맹활약했다. 전화통화의 마지막 내용은 이들 해외파 기사를 마감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되도록 빨리 보내라는 주문과 함께 잘 던지고 친 배경과 삼진이 줄곧 뜬공이 많았던 이유, 승부수는 무엇이었는지 까지의 내용에 담으라면서 매우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지시했다. 덕분에 문학구장의 경기를 제쳐놓고 해외파 기사에 끙끙 매달려야 했다. 국내 프로야구 현장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야구를 쓰려고 하니 진도는 지지부진. 미국에 취재를 간 기자가 없으면 국내에서 해외 야구를 마감해야 한다. 때론 야구를 보며 농구, 배구, 기타 야구, 아마추어 종목을 마감하기도 하고 미리 지면에 잡혀있던 기획기사 쓰기도 한다. 야구장에서 타 종목 관계자에게 전화하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곤 한다. 야구 기자가 현장 기사를 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야구장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야구 기사만 쓰고 싶다. 비 오는 날이 좋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는 청량제와 같다. 야구장에서 내리는 비는 달궈졌던 그라운드를 식히며 선수와 관중의 열기로 뜨거웠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고요함 속에서 야구장 관중석과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잠깐의 사색을 허락한다. 야구장에서의 명상,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텅 빈 관중석, 텅 빈 그라운드, 꺼진 전광판과 조명탑은 야구장의 주인공들이 사라진 빈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다. 연극이 끝난 무대의 느낌과 교차한다. 정적의 시간이 좋다. 잠시 멈추고 비워져야만 비로소 온전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 비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야구 경기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손님이다. 야구는 비가 오면 하지 못한다. 돔구장은 제외. 경기 전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기 시작하면 선수와 관계자들은 손바닥 떨어지는 비를 느낀다. 오늘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모습이다. 야구를 하지 못한다 해서 표정이 어둡지는 않다. 지친 몸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휴식은 내일을 위한 충전이다.
잘 쉬어야 야구도 잘할 수 있다. 선수단 운영을 책임지는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컨디션 조절이다. 페넌트 레이스, 운동 경기에서 장기간 걸쳐 우승을 겨루는 것, 또는 장기 경기가 끝까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아야만 구상하던 성적에 도달할 수 있다. 부상은 지친 몸에서 오고 슬럼프는 떨어진 체력의 틈새를 뚫고 들어온다. 유기인 감독은 우천취소로 생기는 휴식을 두고 승부의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올 수 있어 좋다. 다른 팀에도 물어봐라. 다 같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다. 경기가 없는 날만큼은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자들도 비를 마다하지 않는다. 반긴다. 야구장처럼 넓게 느껴지는 넓은 지면을 기사로 채워야 하는 부담감은 여전하지만 아무래도 퇴근이 빠르다. 야구가 좋아 야구 기자를 한 사람도 취미가 업이 되면 가랑비가 폭우로 변신하길 고대한다. 팬들은 매일 야구 경기가 열리길 원하겠지만. 글에 심는 희망의 씨앗. 팀의 주축이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수가 있었다. 다부지게 비판했다. 최근 바닥으로 떨어진 기록과 함께 주변의 원성도 적당히 첨가해 기사를 작성했다. 그런데 아내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기사를 쓸 때 그 사람의 가족까지 생각하며 써주세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기본이다. 그 선수의 성적은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프로선수는 자신의 몸값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선수뿐 아니라 감독, 팀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아내가 선수들의 가족까지 생각했다. 해당 선수의 기사는 독자뿐 아니라 그 선수의 가족도 볼 것이다. 좋은 기사는 스크랩도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기사 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기사 아래 달린 댓글 또한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혹평하는 기사와 단어 하나하나가 아프다. 선수 가족은 기사 내용에 민감하다. 때론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들어간 단어 몇 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신경 쓸 정도이다. 그런 사소한 몇 마디조차 가시처럼 걸린다고 한다. 사기, 절도, 음주, 폭행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포츠는 꿈과 희망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라운드에 뛰는 그 선수가 영웅일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부진을 딛고 일어서 더 큰 감동을 선물한다. 톱클래스 선수라도 경기를 잘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매일 잘하면 그게 어디 사람이겠는가. 아내의 충고 이후 나는 조금 여유 있는 시선을 가지려고 한다. 설령 그 선수가 부진하고 그 팀이 연패에 시달려도 기사 안에 희망을 심어 놓은 것으로 비판을 비판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치맥, 야구의 목마름.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과 맥주는 별미다. 많은 관중이 한 손에는 치킨, 다른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야구를 즐긴다. 기자실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 부럽다. 기자들에게 치맥은 그림의 떡이다. 보리로 만든 그 생명수를 업무 시간에 먹을 수는 없다. 기자들은 맛보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게 중화 음식이다. 관중들은 그런 기자들 향해 짜장면이 대수냐, 공짜로 야구도 매일 볼 수 있는 게 좋지라며 부러워한다. 그러나 기자들도 관중 속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야구를 보고 싶다. 특히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찬 야구장의 열기에 흠뻑 빠져들고 싶다. 양손에 치맥을 들고서. 소망이 하나 더 있다. 야구 경기를 잘 보는 것이다. 야구 기자가 야구 경기를 많이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보기 힘들다. 야구 기자가 야구 경기를 세세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지를 보면 6회에서 7회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후 후반부 기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꽤 많다. 아예 비워져 있는 때도 많다. 후반으로 갈수록 기사 작성에 매달리며 기록을 마저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정해져 있는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후 작성하는 기사와 달리 경기 중 주최주를 정해놓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박스 기사나 현장 기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사를 전송해야 편집 기자가 신문 지면에 맞춰 편집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그래야 전국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인쇄도 제때 맞춰야 할 수 있다. 야구 기자가 된 후 나는 야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놀라면서도 다소 아쉬웠다. 기사를 위해 경기 후반을 포기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경기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 한 개만 처리하면 좋겠다는 현실적으로 다소 실현 불가능한 여유로운 기자 생활을 혼자 꿈꿔보기도 한다. 기자, 가난해도 행복하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재물의 가치의 척도가 되다 보니 돈으로 모든 게 재단된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을 뽑으라면 뭐니 해도 머니이다. 재물이 곧 권력이다.
사람의 가치도 재물로 환원된다. 프로 선수는 실력을 연봉으로 냉정하게 평가받는다. 희소 가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기에 잘할수록 연봉이 높다. 잘 나가는 선수의 연봉은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2014년 기준으로 9개 구단 선수들 몸값 평균액은 1억 원에 육박하며 일반직 종사자에 비해 높다. 돈을 많이 버는 그들이 부럽다. 시즌이 끝나고 스토브 리그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이 전까지 기간이 되면 늘 나오는 기사가 있고 최고 연봉자는 누구, 최고 인상률은 누구 등의 그들의 억소리 나는 몸값을 컴퓨터 자판으로 두드리다 보면 한켠으로 한숨이 나온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FA 계약 금액은 50억 원이 훌쩍 넘고 곧 100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 먹고 사니 짐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인컴은 소박한데 아웃컴은 나이에 비례해 점점 많아지는 슬픈 엇박자를 경험한다. 혹자는 프로야구 선수는 생명이 짧으니 벌 때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 회사원들의 근속 연수도 그리 길지 않다.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프로야구 최저 연봉 2,400만 원, 2015년부터는 2,700만 원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땀방울을 흘리는 선수는 여기서 제외이다. 이름께나 알려진 프로 선수가 우리 비교 대상이다. 이들은 높은 연봉뿐 아니라 야구라는 고급 테크닉을 겸비하고 있어 은퇴 후 설계도 폭넓다. 어쨌든 억소리 나는 그들의 연봉 관련 기사를 쓰며 내 연봉 끝에 0을 하나 더 찍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지만 기자가 부자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평범한 언론인은 그리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빠듯하다. 그렇다고 촌지나 기타 향응으로 또 다른 수익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자가 돈 받고 기사를 써준다고 특종을 터뜨렸다고 일확천금을 생기는 일은 없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기자는 자존심과 명예로 산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심적으로 분명 더 편할 것이다. 장래나 노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낸 에너지를 좋은 기사 발굴에 사용할 테니. 하지만 가난하면 불행한가? 안타깝게도 물론 그렇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이다. 세상은 그런 연결을 통해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는 기자는 없다. 삶의 축소판인 스포츠를 전달하는 야구 기자도 마찬가지다. 팬, 선수, 기자의 계급 순위.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김인식 감독. 선수와 팬 그리고 기자의 계급을 나누는 게 있다. 농담에 기초한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읽지 않기를 우선 당부한다. 나라별로 순위가 다르다. 개인이 중시되는 미국 야구는 팬과 관중이 제1순위다. 팬이 있어야 야구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확고하다. 그래서 구단과 선수들은 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대표적인 예로 팬들은 야구 선수에게 꺼리낌 없이 다가가고 선수들도 팬들에게 친근하기 그지없다. 사인 요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 해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기에 야구장 밖에서는 자제해 주시길.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지금의 시스템을 갖췄다. 야구 규칙에만 준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자와 야구 선수와의 관계도 그렇다. 팬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론과의 접촉에도 꺼리낌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라커룸 개방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취재진은 그곳에서 원하는 선수와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서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팬들에게 전해진다. 그 배경은 팬이 야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꽃핀 야구가 태평양 넘어 일본에서 전해져 50년 동안 자리 잡았다. 야구는 일본의 국기가 되었다. 그들의 야구 사랑은 대단하다. 그런 일본에서는 선수가 가장 우위에 있고 그 다음이 팬, 마지막에 언론이라고 기자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다. 야구장에 가보면 무엇보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이다. 경기 전 비디오 감독, 선수와의 취재를 통해 기사거리를 발굴하는데 일본의 경우 일종의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다. 여기저기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 엄격하다. 선수들이 라커로 이동하는 짧은 통로에서 기자들이 쫓아가며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일본은 워낙 매체가 많기에 인터뷰도 사전 요청이 필수이다. 매체가 많은 것은 야구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그래서일까? 다수의 언론이 한 선수를 인터뷰할 때 취재진이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은 카메라 앵글을 피하고 다른 취재진을 배려하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볼 때 선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분위기에 감독의 위치는 더욱 대단하다. 일본의 모 감독은 자신이 야구장에 입장하는 통로에 취재진 등이 미리 빠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짬뽕이다. 미국과 비슷한 모습은 취재진과 선수가 친밀한 편이라는 것이다. 프로야구 초창기만큼은 아니지만 기자와 선수가 형, 동생처럼 지내기도 한다. 한 구단을 꾸준히 맡아 취재하다 보면 가족같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유사한 점은 취재를 할 때 그라운드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경기 전후, 경기력 영향을 받지 않게끔 배려한다는 것이다.